이야기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종이를 6칸으로 나눕니다. 모양은 마음대로, 꼭 반듯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 칸에는 주인공을 그리세요. 살고 있는 곳, 성별, 나이, 가족 관계들을 떠올리면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겠죠? 두 번째 칸에는 주인공이 해야 하는 일을 그리세요. 세 번째 칸에는 주인공이 해야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그리세요. 네 번째 칸에는 주인공이 해야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을 그리세요. 다섯 번째 칸에는 주인공이 해야 할 일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선택한 후 한 가지를 간략하게 그려보세요. 여섯 번째 칸에는 성공 혹은 실패 후에 주인공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려보세요. 제목 참새의 먹이 찾기 대모험. 쌩쌩 자동차가 달리는 도시. 전깃줄 위에 작은 새가 앉아 있습니다. 새는 먹이를 구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새는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쉼없이 날갯짓을 하다가 숲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모기가 보여 반가운 마음에 날갯짓을 서두릅니다. 그런데 크고 빠르고 날갯짓도 강한 새가 작은 새를 앞지릅니다. 이대로라면 먹이를 빼앗기고 말겠네요. 누구라도 나 좀 도와줘. 아기 새의 간절한 마음이 닿았을까요? 바람이 먹이를 아기 새 쪽으로 밀어줍니다. 오, 먹이를 먹을 수 있겠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숲으로 소풍을 나왔던 사람이 먹이를 보지 못한 채 짓밟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먹이는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아기 새는 슬프고 화도 났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도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점심을 먹던 경찰관이 급히 출동하느라 채 먹지 못한 햄버거, 콜라, 감자튀김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어요. 그 음식들은 새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아기 새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센터를 찾아주었던 초등학교 3학년 규민이라는 남자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애써서 밝은 척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계속 좌절하잖아요. 여러 번 좌절하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실 그 아기 새는 되게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더 큰 새가 날아가고 있어서 그 새한테 막 힘으로 밀리고 그러고 있는데 못 먹는다는 두려움보다 사실은 그 큰 새에 대한 압박감부터가 시작되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또 괜찮아, 바람아 도와줘, 누구든 도와줘. 바람이 또 데리고 왔대요. 근데 또 자기 먹이 먹는다 하는데 그게 밟아서 못 먹게 되면 초등학교 3학년의 그 아이들은 사실은 견디기 힘들 만큼 두려웠을 텐데 또 괜찮아, 도시로 나와서 또 괜찮아 그러고 있는 거 보고 애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친구의 이야기에 사실 그 성공이냐 실패냐까지 보면 실패한 걸로 나오죠. 그쵸? 먹지 못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그 실패를 하면 그러면 불건강한 거냐, 이게 약간 진단 도구처럼 생각하셔서 실패를 하면 불건강한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실패를 했다고 해서 다 불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럼요. 왜냐면 아이들 중에는 또 어른들도 그렇지만 그냥 재밌게 하려고 일부러 실패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규민이 친구 경우에는 재밌으려고 실패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실패를 했는데 거기서 마무리하고 싶진 않아서 다시 도시로 나와서 먹이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걸 봤을 때는 어쨌든 힘이 있는 친구고 애쓰고 있는 친구 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규민이 친구가 외부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친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큰 새, 자기보다 힘이 센 큰 새가 나타나서 방해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 힘을 가진 방해자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 새가 훨씬 크고 힘도 훨씬 세서 사실은 자기 능력으로는 이기기 힘든 대상. 이 방해자 도전할 엄두가 안 나는 대상이었죠. 네. 그리고 또 도와주는 상도, 바람도 역시 그렇고 또 마지막에 그걸 짓밟고 가는 사람도 그렇고 좀 어쨌든 이 새가 주체적으로 상황을 해결한다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되게 외부의 상황에서 휘둘리잖아요. 도움도 받았다가 방해도 받았다가 이거 잘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국 먹이를 주는 것도 자기가 사냥을 한 게 아니죠. 버려진 어떤 그 햄버거랑 그런 거. 누군가가 포기한 음식을 이제 그제서야 먹을 수 있었던 것 역시도 영향을 많이 그러네요.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직은 아직은. 어려서 자기가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나이 탓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또 기질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나이여도 분명히 벌써 되게 주체적으로 자기가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네, 이제 어른이어도 혹은 아이여도 기질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규민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그 사실은 지금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새처럼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좀 좌절하면 이제 난 굶어 죽겠구나 해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더 어린 아이더라도 새랑 싸워서 이겼다 뭐 이렇게 막 또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기질에서 큰 차이가 났을 것 같긴 해요. 규민이 친구가 저희 센터에 방문해서 이거를 했었기 때문에 규민이 친구한테 뭘 어떻게 바꾸고 싶냐라고 했을 때 규민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새를 입양해가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었던 것도 같은 맥락인 그런 것 것 같아요. 같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규민이랑 이 이야기를 저희가 연극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이 새를 잘 보호해줬다고 하면 그 규민이가 처음에 보였던 패턴에서 사실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가 계속해서 도움을 준다면 거기에 안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다고 해서 아니 도움 받지 마. 이제부터 네가 직접 해야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면 그 기질을 인정해 주는 건 중요하죠. 그러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규민이가 그 주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힘이 없다, 뭐 능력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난 약하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얻고 싶어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긴 한데 사실 알고 보면 이미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도 다시 도시로 날아와서 먹이를 어쨌든 얻게 한 것도 이 새였고 힘이죠. 네, 네. 그때 힘이죠. 그리고 어쨌든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를 상상할 수 있는 건 사실은 힘이에요. 근데 그게 외부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내 안에 있었고 그게 나다라는 걸 인정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 힘을 발휘해서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안내해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민이 친구한테 이 역할을 제가 부탁해서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약간 어색해하면서 하다가도 이제 신나가지고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막 어서 와 막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이것들을 잘했는데 그래서 규민이한테 주고 싶었었던 메시지는 규민아 네 안에 이미 있어. 네가 나는 힘이 없다고 믿지만 너는 이미 힘이 있어. 난 잘 못해 라고 생각하지만 넌 이미 잘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었어요. 네. 규민이가 이 이야기를 만들 때 되게 거침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림을 만드는 걸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되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건 사실 상상력도 있는 친구일 거고, 그죠? 그리고 자신감도 사실은 있는 친구일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도 있는 친구고, 그 표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힘도 있는 친구였었어요. 근데 스스로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역시 이것도 어려서 잘 모르기도 하지만 자기가 잘 보지 않으면 사실 잘 갖고 있는 장점을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너는 이미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너는 이미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규민이한테 이 친구, 이 새 주인의 이름을 붙여보게 했는데 이름을 붙여줬죠.
이름을 준서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규민이가 뭘 할 때 너 준서야, 너 지금부터 준서야 이렇게 하면 네 이제 다시 준서 역할을 딱 입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걸 보아서 너무 즐거웠던 뿌듯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친구를 만난 거잖아요. 어려서 친구의 기질을 알고 그걸 도와주고 지도해주면 진짜로 좋은 길로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늦으면 나무가 휘고 나면 제자리 잡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연한 나무일 때 자리 잡아주는 거는 비교적 좀 쉬운 편이어서 좋은 가지 빨리 골라서 잘 잡아주면 고든 나무, 우리가 필요한 나무가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될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자기 기질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알아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규민이 친구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되게 거침없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의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본 거를 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거나 혹은 이렇게 뭐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걸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겉으로 드러나게 좀 이렇게 약간 와일드하고 자기 표현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알아준다면 너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지. 너 사실은 뭔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불안해서 그런 거지. 너 그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거지. 너 누군가가 너를 도와주면 좋겠어서 그런 거지. 라는 것들을 알아준다면 이 친구가 아 맞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태도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걸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모르더라도 어른들이 알고 그렇게 이제 계속 유도해주면 어느 순간 자신이 변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사실 그 부모님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부모님이 데리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준비된 부모님이신 건 거죠. 부모님이 의뢰하신 거는 요것 때문에 의뢰하신 건 아니었었고 네. 좀 고집 세고 어수선하고 약간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했었는데 거침없는 행동들 때문에 네. 괜찮나? 친구들 간의 관계에선 괜찮나 하고 왔었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걱정되고 막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들의 표현 방법이었던 거죠. 그들의 표현 방법으로 이제 했는데 좀 더 알고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 라고 이해하고 나면 또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시선이 달라지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규민이가 만들었었던 이야기로 저희가 선물을 잘 드리기로 했죠? 네, 선물 보겠습니다. 아기 새는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해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먹이를 구하러 날 힘도 없었죠. 지나가던 아이가 구석에 웅크린 아기 새를 보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후에도 아이는 정성껏 잘 돌보아 주었죠. 그래서 아기 새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